저희는 기본적으로 통신업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KT에 이어서 제2신해전화 회사로 출범을 했고요. 올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7년 연속 NCSI 1위를 수상을 하고 있어서 고객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유선통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신해전화로 출발해서 이제 인터넷을 파는 회사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인터넷보다는 미디어, 옥수수, BTV 쪽 미디어 플랫폼을 지향하는 회사로 좀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는 SK 브로드밴드는 기존에 하나로 통신으로 시작해서 2008년도에 SK그룹에 편입됐습니다. 2008년부터 좀 돌아보면 2008년부터 10년까지는 계속해서 좀 저희는 생존을 위협받는 시기였어요.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생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기였고요. 11년부터는 성장 기반을 공고화하고 계속해서 고객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BTV와 옥수수로 불리는 유무선 미디어 가입자가 거의 1,500만, 그리고 고객 만족도는 여기는 6년으로 나와 있지만 7년 연속 1위를 달성을 했고요. 손익도 개선됐습니다.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SK텔레콤의 3대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미디어, AI, IoT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한 2개 정도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텔레콤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미디어 사업을 SK 브로드밴드에서 주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AI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진화를 통해서 고객에게 결국에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요. 나아가서 저희가 유선 통신을 하면서 각 고객분들 집에 방문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과 직접 만나는 그런 고객 접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홈 IoT를 점점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의 지향점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넘버원 유무선 미디어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이형희 CEO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좀 내보냈던 부분인데, 이제는 인터넷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플랫폼을 확장해서 그 안에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함께 산업 자체를 성장시키고 그 안에서 고객에게 좋은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2021년 유무선 미디어 가입자 목표는 2,700만 명이고요. 매출은 현재 지금 3조 수준인데 4.5조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마케팅, B2C, B2B 마케팅이라 불리는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고 거기에 이 4가지의 성장 방식, 미디어 비즈 혁신, 그리고 테크 기반 인프라 코드와 홈비즈 확대, 성장 방식 전환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SK는 보통 투비 모델이라는 걸 많이 수립해요. 아까 이제 수펙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펙스는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펙스 컴퍼니라는 거를 지향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용어에도 나와 있듯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기에 수펙스를 바로 추구할 수는 없고, 그 이전에 투비 모델이라는 걸 수립해서 수펙스 컴퍼니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1년 SK 브로드밴드는 이런 회사가 되고 싶은 거죠. 첫 번째, 고객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넘버원 유무선 미디어 플랫폼. 두 번째, 선순환 에코시스템을 통한 개방과 협력으로 동반 성장을 추구하겠다. 이건 저희 회사만 커나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미디어 산업 내에 있는 다양한 사업자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이 생태계 자체를 키워나가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옥수수,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거를 저희가 한국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도 진출하면서 우리 한류 콘텐츠를 많이 홍보하겠다라는 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거고요. 이 정도가 이제 저희의 성장 방향과 지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SK 관계사는 SKMS라는 기반 하에 각자의 기업 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2010년도부터 SK, 2008년도에 SK에 들어와서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문화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뭐 프라이드 어게인, 그리고 바이킹 이런 게 매년 혹은 2, 3개년에 한 번씩 그 우리 회사를 다 같이 구성원이라면 믿고 따르는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참고용이고요. 올해 저희가 다시 연초에 기업 문화를 재정립했습니다. 그 기업 문화는 바로 WIN이라고 하고요. 그 WIN은 We Innovate New ICT입니다. 그래서 넘버원 유무선 미디어 플랫폼 회사가 되기 위해서 틀을 깨는 혁신을 하겠다. 이게 더 새롭게, 더 빠르게, 다 함께 이런 기업 문화 내에서 저희 구성원들이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면 물론 그 회사의 성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들어갈 회사에 이곳이 성장하는 회사인가, 나는 거기서 어떤 잡을 맡고 내 개인 역량을 키울 것인가 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또 그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나 요즘에 핫한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라밸 의미 아시는 분 계시나요? 워라밸이 뭐죠? 예, 맞습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죠. 우리가 지금은 취업 시장에 이렇게 들어와서 빨리 일을 하고 싶은 여러분들이지만 입사하는 순간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삶을 잘 즐겨야 또 일에서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SK 브로드밴드가 보유하고 있는 휴가제도, 특별휴가 6일에 기념일 휴가를 하루 주어집니다. 이거는 뭐 생일이나 뭐 결혼기념일 같은 데 쓸 수 있는 거고, 이거와 별도로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근무하시면 15일 정도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10년 근속을 하시면 3주의 휴가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회사는 이 특별휴가 6일에 연차를 좀 붙여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거의 2주씩 휴가를 다녀오시게끔 좀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좀 멀리도 다녀오시고 휴식도 충분히 취하시고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일을 또 열심히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택적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봉과는 별도로 좀 드리는 부분인데 연 260만 원 정도의 복지카드를 드리고 다양한 뭐 가전제품이나 이것저것 많이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도서와 음반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도 별도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통신비와 체력 단련비를 지원합니다. 통신비는 이제 무선과 유선이 있는데요. 그거는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이제 회사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겠지만 충분히 핸드폰 좋은 걸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텐츠를 자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옥수수나 BTV 쪽에 포인트를 계속 넣어드리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활동을 지원합니다. 이제 이 워라밸이라는 게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다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헬스장이나 이런 쪽으로 연간 9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과 운동하는 게 좀 껄끄럽다, 그리고 나는 너무 바빠서 그냥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운동기구도 이 지원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석에게는 경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나 뭐 제 후배 같은 경우도 입사한 다음에 사실 부모님 건강검진 시켜드리는 게 되게 좋아요.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작지만 효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지원 제도 중에 하나인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뭐 보험 이런 혜택 받는 거와 별도로 회사에서 비용이 나오면 그 일정 수준만큼은 바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파워풀한 제도고요. 기타로는 여름 때 이제 학예 휴양소 같은데 저희가 회사에서 좀 보유하고 있어서 신청해서 나눠드리고 있고, 또 주말이나 연차를 쓰셨을 때 전국 각지에 있는 콘도미니엄들을 확보해놔서 구성원들이 좀 삶을 즐기실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사내 어린이집, 동호회, 그리고 SK 패밀리카드, 요거는 이제 그룹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 같은 개념인데, 워라밸은 어디 갔냐? 라고 보면 워라밸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직군별로 구성원 선택에 따라서 근무 시간을 정할 수 있는 플렉시블 타임이 저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을 맺게 되시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지만 그거를 약간 뒤틀어서 10시에 출근하고 7시에 퇴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조금 더 아침형 인간이야 라고 하시면 8시에 출근하셔서 5시에 퇴근하시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해피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뒤쪽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활기찬 일터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드리는 프로그램을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매월 프로그램을 공지하고 여기에 구성원들이 신청을 해서 업무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것들 하는 거예요. 안쪽을 좀 살펴보면 뭐 특이한 게 퇴근 후 반전 취미, 퇴근 후에 또 왜 반전 그런 걸 가져야 되냐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뭐 커피를 배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 있지만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회사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예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청해서 뭐 참여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달마다 신청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걸 보면 뭐 드로잉 클래스, 뭐 캘리그래피, 그 다음에 꽃꽂이 뭐 이런 것들 다 진행하고 또 자녀분들이 계신 구성원을 위해서 구성원 자녀 대학 입시 분석 자소서 특강, 자녀 초청 행사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고 또 구성원들이 좀 친해지라고 뭐 여수나 이런 쪽으로 이게 2명이서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회사에서는 구성원들의 삶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저희가 인재상을 MVP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그런 인재들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육성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원, 팀장, 팀원에 따라서 다 교육 체계가 수립이 되고 그 안에서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교육들도 있지만 본인이 자기의 성장 그런 캐리어를 쌓은 다음에 알아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제도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외부 강의라든지 외부 교육 받으시면 연간 80만 원까지는 저희 회사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바로 이제 업무에 막 쏠려서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외부 쪽으로도 다양하게 나가실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하반기 모집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총 6개의 모집 분야를 오픈했고요. B2C, B2B 마케팅, 미디어 마케팅, 네트워크 IT, 미디어 기술,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지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중에 실제로 들어가면 세부 직무가 2개가 더 늘어서 8개로 되죠. 혹시 지금 자소서 작성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이트에서? 네, 작성하고 계시면 혹시나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나 네트워크 IT 쪽이면 그 중에서 1번, 2번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6개의 모집 분야, 세부적으로는 8개까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B2C, B2B 마케팅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잘 알고 계신 그냥 마케팅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B2C와 B2B 이거는 이제 뭐 그런 사업군을 좀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스 마케팅이냐 아니면 기업 쪽이냐. 그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주로 하시게 됩니다. 뭐 사업 전략 수립, 상품 기획, 그리고 아까 광고 공유 나온 것처럼 그런 광고를 만드는 마컴 쪽도 있고요. 그리고 IoT 쪽. 그리고 뭐 유통 채널을 발굴하거나 관리하는 이 업무들을 여기에 지원하신다고 해서 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 뭐 하나 정도를 배치받은 팀에서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마케팅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모집 분야이고요. 아마 여기서도 여기 혹시 미디어 마케팅 지원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 정도면 낮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10분 중에 물어보면 미디어 마케팅이 한 6을 넘어가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적게 계신 것 같은데 그만큼 좀 가장 핫한 곳이고 컨텐츠 수급 기획, 뭐 편성 이 부분은 이따가 저희가 따로 직무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IT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통신회사잖아요. 그래서 전국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선 인프라망을 관리하거나 투자하거나
그리고 기가나 UHD로 점점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계속해서 망에 대한 관리나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쪽 네트워크에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전사적으로 통합된 IT 체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IT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은 전공 분야를 좀 기재를 해놨어요. 아무래도 특화된 곳이다 보니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 통계 등 ICT 분야 전공자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디어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네트워크가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미디어 분야가 이제 워낙 커지다 보니 이쪽을 별도로 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BTV 옥수수 플랫폼을 설계하거나 개발, 구축하고 그리고 미디어 시스템 혹은 서라운드 셋업이나 UH 셋업처럼 새로운 디바이스를 개발, 운영, 관리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공과 경험을 별도로 우대하는 걸 기재해놨습니다. 컴퓨터공학, 전산, 소프트웨어공학 등 소프트웨어 분야 전공을 좀 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이런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면 조금 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실제로 이제 현업에 배치되신 다음에 이와 관련된 업무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조금 더 쉽게 근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적어놨고요. 다섯 번째,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저희가 미디어 플랫폼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고객들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다음 비즈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실제로 잘 돌릴 수 있는,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데이터 분석 쪽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뽑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체계화시키고 그렇게 분석 시스템을 아예 만드는 인프라 쪽을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전공 우대 분야가 있습니다. 통계, 산업공학, 컴퓨터공학, 수학 등 데이터 관련 전공 우대가 데이터 애널리시스 이제 우대 전공이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에 대한 전공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경영 지원이고요. 제가 속해 있는 HR과 더불어서 경영 전략, 기획, 재무, 회계, HR, 홍보를 뽑고 있고 전공은 무관입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17년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는 18년 1월에 바로 입사가 가능한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병역 필 또는 면제자로서 이제 다시 군대에 끌려갈 일이 없는 분들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취업보호 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 법령에 의거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서 제출 서류에 허위 기재나 표절 같은 게 있으면 향후에 불이익이나 그리고 아예 입사 취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유의해 주시고요. 주요 일정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저희 오늘이 15일이죠. 다음 주 이제 금요일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받고 발표는 10월 20일에 할 예정이에요. 이제 저희가 매번 이런 발표일은 원래는 좀 기재를 해놓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문의도 많이 들어와서 일단 이렇게 좀 박아놨어요. 근데 혹시나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고요. 필기 전형은 10월 29일 일요일에 동국대학교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는 11월 10일. 면접은 총 2차례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는 실무 면접, 2차는 임원 면접이고요. 1차는 저희 안성에 SK 브로드밴드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안성으로 이동하셔서 실무 면접을 보실 거고 2차는 SK 남산 빌딩이라고 서울역 옆에 있는 본사에서 면접을 보실 겁니다. 이건 다 11월 정도, 11월 중순 혹은 11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12월 초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합격하신 분들은 18년 1월에 그룹 연수와 동시에 입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제 아까 손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없긴 했는데 사실은 미디어 마케팅이 뭐 하는 거냐, 미디어 마케팅이 궁금하다라는 분들을 저희가 좀 의견을 많이 받아서 지금 현업에서 미디어 마케팅 직무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현업 담당자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직무 소개를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 브로드밴드에서 미디어 전략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자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직무 소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채용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 마케팅 파트에 대한 직무 소개를 맡았습니다. 네, 저는 미디어 부문 미디어 사업본부 미디어 전략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해가지고 참 굉장히 미디어스러운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앞에 이제 소개하는 걸로 혹시 처음에 김기철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실 때 어떤 동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처음에 여기 닭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가 정유년 해라서 닭이 인사하는 모습의 그림이 있었는데, 저는 양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왜 양을 넣어놨을까요? 제가 양띠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지금 이제 SK 브로드밴드에 입사해서 9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 신입 구성원입니다. 이제 작년 하반기 공채로 이제 입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양띠면 27살이거든요, 제가. 그럼 아마 여기에 저보다 조금 어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사한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회사가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여러분 지원자분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런 신입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아까 아마 미디어 분야에 지원하실 분들 손을 드셨을 때 손을 들지 않은 이유가 저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다른 데 지원하시기 때문에 뭔가 들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뭔가 어디에 지원해야겠다라는 거를 결정하지 못한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이 지원 분야 안에서 뭐 미디어인지 B2B인지 B2C인지 잘 모르겠다 하셔서 손을 들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되게 많은 채용 설명회들을 따라다녔었고, 그때 저는 이제 미디어와 콘텐츠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하면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들에 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이런 거였어요. 이게 이제 구글에 미디어라는 걸 검색하면 주르륵 나오는 이미지들인데, 이 이미지를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기 뭐 마이크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뭐 영화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TV도 있을 수 있고, 뉴스, 라디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미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저는 스포츠에서 일할 거예요 라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게 농구일지 뭐 축구일지 야구일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미디어, 스포츠 이런 큰 단위들을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거기에 뭔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명확하게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지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SK 브로드밴드의 미디어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 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 BTV. BTV는 기본적으로 IPTV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SK에 가입한 SK텔레콤 이제 통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깔려 있는 옥수수가 있는데요. 옥수수는 우리가 이른바 OTT라고 이야기하는 오버 더 탑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두 개의 영역들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미디어라는 것들이고요. 사실 이런 미디어라는 게 뭔가 전통적인 미디어 사업, 뭐 기자라든지 PD라든지 제작 쪽, 혹은 뭐 방송국의 편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들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지원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 공채 모집 분야를 보면은 여기에 미디어랑 관련된 것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 마케팅이고 두 번째는 미디어 기술인데요. 저는 여기에 이제 미디어 마케팅이라고 굳이 써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아까 그 장표를 보면 미디어 마케팅에는 미디어 모바일 사업 전략 수립과 콘텐츠 수급 기획 제작 관리, 뭐 편성, 광고, 이제 UX, UI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 사업은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팅 사업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BTV나 옥수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른바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고요. 이게 완전히 오픈된 형태의 플랫폼은 아니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걸로 저희가 이름을 붙여서 계속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BTV와 옥수수는 수많은 콘텐츠들,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TV 다시 보기가 될 수도 있고 시리즈, 뭐 애니 같은 그런 콘텐츠들을 담는 하나의 플랫폼이고요. 저희는 그 플랫폼에 있는 콘텐츠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들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매출을 발생시키는,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뭐 이른바 저희 회사와 같이 지원하는 친구들이 같이 이제 지원하는 회사들이 뭐 CJ E&M이라든지 아니면 방송국들, 저도 다 지원했었던 회사들이었고요.
이제 그런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미디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원 모집 분야가 단순 미디어가 아니라 미디어 마케팅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찍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뭔가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 회사 내에서는 층으로도 이제 두 개가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6층에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미디어 전략팀은 옥수수와 BTV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는 이제 부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6층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6층은 보통 BTV랑 관련된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7층에는 모바일과 커머스랑 관련된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두 개의 사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TV에서 영화 보는 거, 뭐 모바일에서 영화 보는 거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그 콘텐츠들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나 콘텐츠들을 전달하는 기술에 있어서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차이가 있고요. 지원을 하실 때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뭔가 더 뎁스 있는 공부를 하시고 지원하시면 더 눈에 돋보이는 자기소개서 혹은 면접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김기철 매니저님한테 갑자기 그저께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오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여기서 일한 지 이제 9개월이 됐는데 팀에 온 지는 불과 한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많은 지식들을 알고 뭔가 막 노하우들을 전수하고 기술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하는 것들은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요청하셨던 거는 너는 어떻게 우리 회사에 왔는데 혹은 너는 어떻게 미디어 사업을 준비했는데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뭔가 우리 회사 어떻게 준비했고 다른 회사도 물론 준비했고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제가 막 이제 입사를 했을 때 SK 통신 3군 회사들을 다 모았었어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그리고 SK텔링크 이렇게 세 개를 모아서 거기서 사장님들 다 이제 앞에서 모아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각 회사의 대표 신입 사원들을 한 명씩 뽑아서 각자의 딥체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딥체인지는 저희 회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강한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슬로건 같은 겁니다. 그 딥체인지에 대한 강연을 했던 모습이고 제가 회사에서 너무너무 지금도 잘 다니고 있고 뭔가 만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이 참 저는 좋아하는 사진이라서 걸었고요. 또 앞에 있는 사진이 체인지잖아요. 잘 안 보이죠? 이 앞에 써 있는 멘트가 체인지라는 멘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화에 대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건 이거는 약간 부끄러운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신입사원 과정에 있을 때 저희는 여러분처럼 들어올 때 그 미디어 부분 혹은 뭐 미디어 마케팅으로 들어왔지만 그 안에서의 TO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형태의 채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저도 B2B, B2C로 갈 수 있었고 혹은 경영 지원으로도 갈 수 있었고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도 이제 미디어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미디어에 혹은 또 B2B, B2C에 가고 싶은 B2B, B2C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B2B, B2C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미디어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강했고 나는 애초에 이 회사를 미디어 회사라고 생각해서 온 건데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저를 더 어필하고 싶어서 그 직무 상담 자리가 있었어요. HR 이제 매니저님들과 함께하는 직무 상담. 너는 어디에 가고 싶니? 왜 거기에 가고 싶니?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근데 설 연휴를 쪼개서 한 이틀 정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왜 미디어 회사에 왔고 내가 왜 미디어 부문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였어요. 그래서 이건 취업을 준비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의 프로스 앤 컨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못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거고 저는 되게 제가 저를 평가하는 거지만 뭔가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막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성과에서 활력을 얻고 발표력 전달력이 좋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반면에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뭔가 느린 템포의 것들에서는 좀 힘든 부분들을 느끼고 이런 저만의 장점과 단점들을 조금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내가 왜 미디어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것들 중에서 우리 회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쭉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학번이거든요. 여기 10학번 분들이 계시는지는 또 모르겠는데 제가 10학번이었는데 10년부터 지금의 16년에 오기까지 뭔가 했던 미디어와 관련된 활동들을 쭉 정리를 했었고요. 뭐 보면은 저거는 이제 신입사원 연수 때 제가 회장과의 대화라는 이제 신입사원들과 회장님이랑 대화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회를 되게 운 좋게 맡아서 했던 사진들이고 다 이제 어필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썼던 자료들인 거죠.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걸로 하나 분석을 했었고 하나는 콘텐츠에 대한 걸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을 쭉 보면 관련성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뮤지컬을 되게 좋아해서 지금도 뮤지컬을 계속 하고 있는데, 뮤지컬이라는 게 도대체 미디어 사업이랑 무슨 관련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뮤지컬을 했던 경험들, 뮤지컬이라는 게 어떠한 미디어를 통해서 전송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가려는 목표 혹은 내가 가려는 팀, 내가 가려는 부문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연관고리를 말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충분히 제가 미디어에 가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뭔가 제가 뭐 전공도 이런 거 했었고요. 사실 보면은 공연 쪽이 되게 많아요. 오페라, 뮤지컬, 뭐 이건 어셔 했던 것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콘텐츠에 대한 역량들,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내가 지금까지 미디어를 얼마나 열망해왔고 거기에 꼭 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자료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저도 들어온 지 막 한 달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생각으로 이런 커리어 패스까지 막 그려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콘텐츠 기획팀이나 VOD 사업팀에 가겠다. 거기서 뭔가 아주 기본적인 콘텐츠에 대한 것들 혹은 VOD 마케팅에 대한 것들을 배우겠다. 그래서 이제 25년에는 전략팀, 저는 이제 전략이나 기획 업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략팀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싶고, 25년 이후는 사실 거의 10년 뒤의 모습이라서 제가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SK 브로드밴드의 미디어 사업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걸로 이렇게 커리어 패스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뎁스로 자기가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해서 오는 게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미디어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기소개서를 전달할 때나 면접에서 이야기를 할 때 훨씬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저도 이제 뭐 이번에 인턴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방향점을 명확히 찍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하나의 뎁스가 있어요. 제가 VOD를 만약에 되게 좋아하고 영화를 되게 좋아하면 그 사람은 영화에 대한 혹은 영화 마케팅에 대한 굉장히 넓은 뎁스, 그거에 대한 깊은 생각들이 있고, 결국 회사가 보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냐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에 내가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만큼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어디에 가서든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것과 저는 되게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면, 아 그래 그럼 처음에 너가 콘텐츠 기획팀이나 VOD 사업팀 가고 싶다 그랬는데 여기 티오가 없으면 어떡해? 아니면 네가 여기 못 가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HR 쪽 혹은 저희 미디어 부문에서 자료들을 검토하시고, 아 그러면 이 친구는 2차 지망이지만 미디어 전략팀이라는 곳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네? 그러면 미디어 전략팀에 TO가 있으니까 이 친구를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저기로 보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지금의 이제 미디어 전략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건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끼워 맞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취업을 준비할 때도 사실 저는 비슷한 형태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CMO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으로도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뭔가 브로드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포인트들을 좋아하고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들을 훨씬 더 좋아했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인사 담당자분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되게 넓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특정 포인트에 되게 집중해서 이거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주는 게 인상 깊었어 라는 피드백들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녹여서 결국은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작성해야 되는 자기소개서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 때는 문항이 5개였어요. 근데 이번에 4개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SK가. 저희 때는 5개였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아까 앞에서 했던 내가 이 분야에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쭉 리스트를 세우고 어떤 강점인지 리스트를 세우는 것들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 회사 미디어 부문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미디어 기술이나 IT, 네트워크 쪽에 있어서 서류를 합격했을 때 따로 코딩 테스트나 이런 게 따로 있는지. 지금 네트워크 IT 쪽은 아니고요. 미디어 기술은 별도로 서류를 통과하시면 면접 전형이 1차 면접 때 한 2가지 정도를 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직군들과 함께 하는 그런 그룹 팀워크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별도의 직무 전문성 면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술은 그렇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문항에 더 어필할 거 있으면 이렇게 적으라 돼 있는데 분량이 무제한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좀 저희가 또 상반기랑은 또 바뀌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SK 자소서가 좀 어려운데
천자 내에서 모든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만 거기서 다 못 보여주는 나의 경험들, 내가 좀 더 어필하고 싶은 부분들만 컴팩트하게 아래쪽에 붙여주시면 돼요. 네, 더 표현할 게 있는 부분만 거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저희 SK 브로드밴드 채용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예, 바쁜 시간에도 여기까지 직접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